4월 6일 아침에 빨래를 해놓고 나오다 보니 시간이 벌써 11시 가까이 됐다. 은행이 근처에 없어 우선 가서 퍼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현금을 찾기로 했다. 버스에 내려 우선 근방에서 밥을 먹는데 한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관광버스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전에 알아본 바로 짐작컨대 하루에 퍼지, 에스판도스 그리고 시데를 가는 800리라짜리 투어일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방금 퍼지를 보고 나왔을 텐데 표정들이 영 뚱한 표정이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지? 퍼지가 별로였나? 남편한테 말하면서 기대를 많이 걸지 말자고 했다. 식사 후 ATM을 찾는데 근처에 두 군데나 있었으나 가보니 한 곳은 모스크 건설로 인해 없어지고 남은 한 곳은 기계가 고장났다. 시간상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쓸 현금은 있으니 아껴 쓰면 될 것 같아 우선은 퍼지로 갔다. 또 하필 매표소 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퍼지는 만약 내가 투어로 여길 왔다면 나도 그들처럼 후회스럽고 속상했을 것이다. 투어를 하게 되면 이곳에서 길어야 1시간밖에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퍼지는 절대 한두 시간짜리가 아니었다. 3, 4천 년 전의 도시 모습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있다. 도시 한복판 수로, 도시 옆 주택들, 목욕탕, 운동장, 진짜 대단하다. 세종보다는 클 것 같고 사람들도 북적북적 많이 살았을 것 같다. 돌바닥에 마차 바퀴홈이 깊이 파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 마차가 지나갔으면 그리고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주택 배치며 광장 배치며 상당히 계획적으로 세심하게 건설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이상의 문명은 없을 것이라 믿었을 것 같다. 주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으면 수로에 흐르는 물소리와 시끄러운 말발굽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원양 광장에서는 함성 소리가 울리는 착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멋진 도시가 무너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슴 멍치가 아른하게 아팠다. 인간이 온 정성을 들여 쌓은 문명, 그 자랑스러운 문명이 마치 사람의 시체처럼 뼈만 남긴 채 죽은 것만 같다. 문명에 혼이 있나? 혼이 있는 것만 같다. 남편도 처음에는 발랄한 10대 아이들과 만나서 신이 났는데 점차 퍼지의 내부를 이것저것 돌아다니더니 말이 없어지고 숙연해졌다. 기분이 울적한 마당에 원형 광장에서 젊은 한국 커플이 우리를 빤히 보고도 인사를 안 해서 기분이 더 나빠졌다. 나도 그들이 좀 밉상이었다. 그래서 퍼지 직원이 우리 포함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문 닫힌 원형 경기장으로 갔는데 나는 일부러 그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퍼지를 나와서 쿠슬로 워터폴을 가기 위해 택시와 흥정을 했다. 난 한 30리라 정도 될 줄 알았다. 택시 기사분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했다. 조르고 해서 겨우 80에 워터폴에 왔다. 오다 보니 80으로 올 거리가 아니었다. 최소 못 줘도 100은 줘야 하는 거리였다. 참으로 미안했다. 하지만 현금이 거의 없었다. 워터폴 공원 입장료도 16리라였다. 안내책보다 6리라가 올랐다. 카드도 안 받는단다. 탈탈 털어 나온 현금은 총 25리라였다. 주변에 ATM도 없다. 어떡하지?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주변에 있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 했다. 여기 왔다면 분명 안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안탈리아에서 갚겠다고 했다. 남편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날 째려봤고 난 무시했다. 남편이랑 신랑이 할 상황이 아니었다.
지켜보던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나를 불렀다. 그러고는 25리라에 두 사람 목의 티켓을 주었다. 공원에 들어가면서 남편은 왜 현금을 그런 식으로 챙겨서 망신을 주냐고 짜증을 냈다. 넉넉히 챙겨야 하지 않냐고 하면서 그제 본 ATM에서 왜 안 찾았냐면서 주저리 여기 어딘가에 파묻고 싶다. 그래도 동화 같은 폭포를 보더니 남편 기분이 슬슬 나아졌다.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몇 번을 다시 찍자고 했다. 구경을 잘하고 나오는데 기분 좋아진 남편한테 또 군소리를 들어야 했다. 왜냐하면 터키는 거리에 비례해서 버스값이 달라지는데 이곳은 안탈리아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우리 교통카드에 남은 잔액이 충분할지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현재 현금 하나 없고 교통카드만 달랑 있는데 만약에 모자르면 어떻게 하냐고 안절부절 못했다. 나도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걱정이 아주 많이는 안 되었다. 지금까지 터키인들을 대해본 결과 여기서 죽지는 않겠다 싶다. 난 터키인들을 믿는다. 혹이나 우리가 버스를 못 타면 어떻게 해서든 터키인들이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산속이다. 다행히 버스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고 그 정도는 교통카드에 충전되어 있어 버스를 무사히 탈 수 있었다. 도심 속까지 왔을 때 한 덩치 큰 껄렁껄렁한 터키인이 탔다. 그런데 이 아저씨 좀 웃긴다. 마치 자신이 보안관인 마냥 한 명 한 명씩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더니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한마디 한다. 내가 보기에는 좀 귀여웠다. 우리나라 70년대 양아치 같다. 우릴 보더니 뭐라 하는데 터키 말로 어디서 왔냐고 묻는 것 같아서 코리아라고 했다. 그 남자는 큰 소리로 명령하듯 말했지만 내 눈을 보면서 친절하게 웃는다. 아마 자신이 장난친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뜻 같았다. 남편은 이 사람의 큰 소리에 인상을 쓰고 화를 내려 했다. 내가 서둘러 남편의 팔을 잡고 괜찮아, 장난인 것 같아, 장난 하면서 남편을 달랬다. 그 남자는 터키시 한다. 아마 터키 말을 하라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니칸다, 메하바, 샤멜 했더니 기분이 좋은지 터키 말로 큰 소리로 뭐라 했다. 주변에서 10대들이 웃는다. 분위기를 보아 그가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도 웃으며 한국말로 아무 말이나 했다. 이에 그는 터키어로 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 와중에 그는 미소 짓고 나도 내가 장난이란 것을 미소로 확실히 알렸다. 서로 분명 대화가 전혀 안 되었는데 주거니 받거니 주변은 키득키득 웃으며 난리였다. 그러다 한 아줌마가 화가 났다. 그 남자한테 뭐라 했다.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도 화가 났다. 둘이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덜컹 겁이 났다. 싸움에 휘말릴까봐. 우리는 어쨌든 내리는 곳이라 황급히 내렸다. 내리는 순간 옆 10대가 아줌마를 가리키며 미안하다고 했다. 싸우는 터키인들이 창피했던 것이다. 꼭 우리의 80년대가 생각났다. 외국인들한테 민감하게 잘 보이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안탈리아의 밤거리를 즐기면서 걸었다. 앞에 연인들이 싸웠다. 여성이 엄청 화가 났다. 소리를 지르고 얼굴은 화로 뻘겋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머리에는 미용실기가 전혀 없다. 그래도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새, 싸구려 핸드백, 데이트 중이었던 것 같다. 평상시 자기한테 돈 한 푼 안 쓰고 일만 하는. 그러다 무슨 일로 남편이랑 모처럼 데이트 나온 모습. 가지고 있는 옷 중 그나마 제일 안 낡은 옷을 입고 나온 딱 그런 여자의 모습이었다. 남자의 옷차림도 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여자의 옷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다. 둘이 언성 높여 싸우더니
여성이 남성을 떠나 길을 걷자 남자가 쫓아와서 뭐라 했다. 화가 난 모습이 아니었다. 변명하는 모습이었다.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또 떠난다. 남성이 쫓아간다. 여성이 길가에 있는 장대 빗자루를 들어 남자를 때리는 신용을 했다. 그러면서도 차마 때리지는 못한다. 남자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다. 좀 더 둘이 실랑이를 하더니 여성이 갑자기 펑펑 운다. 그 옆에서 남자는 머쓱하니 서 있다. 분명 남자가 뭔가 잘못했다. 상상해보건대 남자가 여자가 아껴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사촌이나 동생한테 준 것 같다. 여기는 가족의 끈이 강하다. 남자는 못 사는 형 동생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 그 돈을 준 것이다. 남편은 나보고 소설을 쓴다고 했다. 집에 왔다. 남은 한 게스트가 내일 조지아로 간다고 한다. 러시아 커플은 어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내가 다음 게스트는 언제 오냐고 묻자 주인은 다음이 없단다. 그래서 걱정이란다. 주인도 게스트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기세가 850, 월세 2000, 식품비 인상 등 힘들다고 한다. 게스트가 매우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도 이 집주인은 여기서 좀 사는 쪽에 든다. 내가 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르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염려스럽다고 했더니 그들은 완두콩의 비타민으로 견딘다고 했다. 터키인들 사이에서 하는 농담식 진담이다. 여기서는 완두콩 수프가 음식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싸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완두콩 수프를 먹고 지낸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완두콩으로 생활이 이어지니 그만큼 완두콩 비타민이 대단하다는 비아냥거리는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농담인 것이다. 내가 여기 온 이후로 터키인들은 내가 미소로 인사하면 언제나 미소로 답했다. 내가 느낀 바로는 여기 사람들은 천성이 단순하고 순하다. 이 정도 물가 상승에 길에 나앉은 사람들이 없으니 참 신기하다. 그만큼 가족 간의 끈이 끈적한 것일 것이다.